생태계의 절대 원칙 하나. 약자는 먹히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에 따라 생명은 먹고 먹히며 하나의 세계를 완성해간다. 그 세계를 지배하는 힘, 그것이 바로 본능이다. 한국의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대한 본능 포식. 이것은 그 은밀한 신비에 관한 기록이다. 하늘을 나는 새들의 포식 활동은 속도와 감각의 싸움이다. 그 싸움의 최강자는 맹금이. 그 중에서도 매는 놀라운 사냥수를 갖고 있는 최고의 사냥꾼이다. 사냥감을 포착하면 매는 몸을 아래로 내리꺾어 저공 비행을 시작한다. 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초고속으로 수직 강하에 날던 새를 낚아챈다. 수컷이 사냥에 성공하면 어디선가 암컷이 나타나 먹잇감을 건네받는다. 먹이를 챙긴 암컷은 둥지로 날아간다. 서해바다 험준한 절벽에 둥지를 틀었다. 새끼가 한창 자라고 있다. 암컷은 수컷에게 받은 먹이를 찢어 새끼를 먹인다. 이것은 암컷만 갖고 있는 능력이자 역할이다. 수컷은 더 자주 사냥에 나선다. 매는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다. 사람보다 8배나 멀리 보고 또렷하게 볼 수도 있다. 매는 단 하나의 표적에 눈을 고정시키고 정확히 몸을 내리꽂는다. 이러한 매의 기습 공격에 무리 속의 새도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수컷은 둥지 근처로 날아가 암컷을 기다린다.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는 아낌없이 전리품을 내준다. 그들은 그렇게 생태계 최강자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이 녀석은 물고기 사냥의 명수 솔개다.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면서 물속을 노려보다가 사냥감이 떠오르는 순간 그대로 곤두박질 친다. 사냥에 성공하면 공중에서 아가미를 뜯거나 먹어치운다. 나머지는 나뭇가지로 옮겨가서 조금씩 쪼아 먹는다. 그런 다음 느긋하게 휴식을 즐긴다.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그렇듯 먹을 만큼만 사냥하고 필요 이상 욕심부리지 않는다. 야생동물의 포식 활동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숨어있다. 사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힘과 속도로 결정되는 순간 포착의 과학이다.
생태계는 거대한 질서 속에 유지된다. 그 질서는 어김이 없어서 때가 되면 눈이 녹고 꽃이 피며 생명을 깨운다. 깨어난 수많은 생명은 그저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가 짝짓기를 위해 산을 내려온다. 수컷은 자기 몸의 3배쯤 큰 암컷 위에 올라타고 정을 나눈다. 봄이 되면 두꺼비와 개구리들이 연못과 습지에 알을 낳는다. 알이 올챙이가 되는 것은 한 달쯤 지나서다. 막 세상 구경에 나선 올챙이는 수만 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무사히 살아남아 개구리로 자라는 올챙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이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다. 올챙이는 잡식성이라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먹잇감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올챙이는 제법 사나운 육식성 포식자의 면모도 갖고 있다. 톱날 같은 작은 이빨을 이용해 어린 치어까지도 잡아먹는다. 먹히지 않기 위해선 떼지어 다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했다. 도룡뇽의 알이다. 올챙이는 알 주머니까지 뚫고 들어가 미처 깨지도 못한 알을 먹어치운다. 어미 도룡뇽이 나타나 알 주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올챙이는 형제를 잡아먹기 시작한다. 올챙이는 같은 종끼리도 포식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이때를 노린 듯 도룡뇽이 슬금슬금 다가온다. 도룡뇽의 알을 먹었던 올챙이, 결국 도룡뇽에게 먹히고 만다. 올챙이를 노리는 것들은 물속 곳곳에 포진해 있다. 올챙이에게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는 잠자리다. 잠자리는 물속에 알을 낳고 물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잠자리 유충은 올챙이의 천적이다. 녀석은 타고난 사냥꾼이다. 꼼짝 않고 있다가 잽싸게 앞다리를 내뻗어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챈다. 이때의 속도는 0.25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다. 물속의 치열한 전쟁에서 용케 살아남은 것들은 이제 물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접전을 벌인다. 올챙이를 잡아먹으며 성장한 잠자리는
서툰 날개짓을 하며 물 밖으로 나온다. 이때를 기다린 듯 금개구리는 잠자리와 또 한 번 정면 대결을 벌인다. 잠자리가 움찔하는 순간 개구리는 순식간에 긴 혀를 쭉 뻗어 먹이를 잡아챈다. 개구리는 반사신경이 발달해 먹이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혀를 뻗는다. 두꺼비는 산속의 습한 곳에 살면서 주로 곤충과 지렁이를 먹는다. 두꺼비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먹이가 움직여야만 알아채고 공격한다.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들은 오랜 세월 먹이 사슬의 허리 역할을 하며 생태계 균형을 이루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녀석들은 동족을 잡아먹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먹이 사슬의 허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생물은 파충류다. 흔히 도마뱀으로 불리우는 줄장지뱀. 꼬리가 몸 길이의 2배가 넘는다. 뱀과 구렁이 같은 천적을 만나면 자기 꼬리를 토막내고 잽싸게 도망친다. 녀석은 파리나 나방 등 날아다니는 곤충은 무엇이든 잡아먹는다. 모래밭이나 흙 속에다 구멍을 파고 사는 표범 장지뱀. 발톱 끝이 날카롭고 잘 발달돼 있어 모래를 파 뒤져가며 곤충을 찾아 먹는다. 이젠 멸종 위기에 놓여 여간에선 보기 힘들다. (5월의) 우포늪. 붕어 낚시꾼들이 늪의 정막을 깨운다. 봄이 깊어가면 늪에는 이끼와 물풀이 빽빽이 자라나 물 위에다 푸른 초원을 만든다. 쇠살모사가 사냥을 나왔다. 한국 땅에 서식하는 독사의 대표격이다. 놈은 주로 개구리나 들쥐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물고기가 많은 늪지대에 사는 동안 놈은 식성을 바꿔버렸다.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놈은 물고기를 꽉 물고 독이 퍼져 죽기를 기다려 한 입에 넣는다. 뱀은 턱관절이 없어 입보다 서너 배 큰 먹이도 너끈히 삼킨다. 개구리의 천적은 흔히 꽃뱀으로 불리는 유혈목이다. 낼름거리는 혀로 냄새를 맡아 먹잇감을 찾아낸다. 유혈모기는 개구리 뒷다리를 문 채 독이 퍼지기를 기다린다. 독이 없는 물뱀의 경우 온몸을 이용해 사냥한다. 긴 몸뚱이로 먹잇감을 돌돌 말아 숨통을 조르다가
살아있는 채로 한 입에 삼켜버린다. 약육 강식. 그 원칙은 이처럼 냉혹하다. 약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묘책을 쓰기도 한다. 두꺼비는 천적을 만나면 배를 잔뜩 부풀리고는 팔굽혀펴기를 한다. 동작이 느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대신 상대를 위협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자들은 강자 앞에 속수무책이다. 특히 어리고 연약한 새끼들은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누룩뱀은 초원의 무법자다. 누룩뱀을 발견한 어미 종다리가 새끼를 향해 다급히 경계음을 보낸다. 어미의 소리를 들은 새끼는 죽은 척 엎드린다. 그러나 누룩뱀은 아랑곳 않고 목표물로 다가가 단숨에 둥지를 덮친다. 어미는 다급한 날개짓만 되풀이할 뿐이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어린 것을 누룩뱀은 매정하게 집어삼킨다. 한 줌의 동정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살아있는 생태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살얼음 같은 긴장 속에 함께 살아간다. 그들은 다만 거대한 질서 속의 일부로 존재할 뿐이다. 육상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강자는 호랑이, 곰, 늑대와 같은 중대형 포유동물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우리 숲에서 사라졌다. 우리가 동물들의 먹고 먹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종의 멸종은 반드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남은 종의 멸종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우리 숲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동물은 다람쥐다. 녀석은 주로 도토리와 잔열매를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을 뒤엎고 포식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 숲에서 포유동물을 찾아낸다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은 현실이 돼버렸다. 깊은 숲속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것은 쪽제비. 뛰어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던 녀석이 염치 좋게 새 둥지를 털고 있다. 쪽제비는 사냥하기 좋도록 몸이 길고 유연하게 진화했다. 후각과 청각도 매우 예민하다. 주로 등줄지, 시궁지와 같은 설치류를 사냥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녀석은 사냥을 포기하고 새알 도둑질을 선택한 것이다. 해가 지면 포유동물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깊은 숲속 하천가. 멸종 위기 중인 수달이 포착됐다. 암수 한 쌍이 나란히 밤사냥을 나왔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의 대형 포유동물이다.
수달은 물고기를 몰아서 사냥한다. 수컷이 사냥에 성공하자 암컷에게 다가가 전해준다. 수달 부부는 물가 바위 틈새와 나무 뿌리 밑에 구멍을 파고 보금자리를 튼다. 밤이 되면 하천에서 헤엄도 치고 사냥도 하며 해 뜨기 직전까지 물속에서 보낸다. 이러한 생활에 걸맞게 수달은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몸피는 이중으로 돼 있어서 거죽 털 밑에 방수와 보온 기능을 하는 솜털이 한 겹 더 있다. 때문에 차가운 물속에서도 밤새도록 포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밤이 깊은 하천가에서는 또 다른 포유동물을 만날 수 있다. 너구리다. 너구리는 아무거나 잘 먹고 먹성 또한 엄청나다. 밤이 되면 계곡으로 내려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먹이가 풍부한 여름엔 들쥐와 개구리, 뱀, 심지어 새까지도 잡아먹는다. 사냥이 시작됐다. 먹잇감만 있다면 너구리는 어디서든 적응해서 살아간다. 서울에 있는 한 고궁. 밤이면 시궁지들이 먹을 것을 찾아 소리 없이 돌아다닌다. 하지만 너구리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사냥감을 쉽게 찾아낸다. 일단 잡으면 이리저리 패대기 치며 기절시키는 것이 녀석의 사냥법이다. 도시는 인간의 편리대로 만들어진 인공의 생태계다. 때문에 원래의 질서는 무너지고 적응할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는다. 너구리도 그렇게 살아남은 존재다. 밤 깊은 산중. 야행성 맹검류들이 사냥을 시작한다. 빨간 눈은 큰 소쩍새만의 특징이다. 수컷은 이 즈음 불어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부지런히 사냥을 다닌다. 둥지 속엔 암컷이 갓 태어난 어린 것들을 품고 있다. 하지만 쥐 한 마리로는 삼형제의 먹성을 채우기에 부족하다. 소쩍새는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먹잇감의 숨통부터 끊는다. 야행성 맹검류들은 깜깜한 곳에서도 멀리 있는 사냥감을 감지해낼 수 있다. 밤사냥에 적합하도록 시각과 청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나면 거의 틀림없이 사냥에 성공한다. 이 시기 수컷은 보통 때의 3배 이상 사냥해서 먹이를 날라야 한다. 알을 품고 새끼를 보살피는 암컷 또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큰 소쩍새의 둥지 근처 올빼미가 나타났다. 올빼미는 얼굴이 평평해서 정면만 볼 수 있다. 그래서 고개를 180도로 돌리며 사방을 살핀다. 올빼미가 발견한 것은 큰 소쩍새의 새끼들. 어미의 보살핌에 제법 자라서 스스로 둥지를 빠져나온다. 둥지에 남아있던 막내도 날개에 힘이 올라있다. 막내도 둥지를 떠난다. 올빼미가 노린 순간이 바로 이때다. 올빼미는 둥지를 빠져나온 어린 소쩍새를 단숨에 덮친다. 태어나 처음으로 날아오른 그 순간, 그만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살아남은 새끼들은 점차 어린 티를 벗고 밤 사냥꾼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녀석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가 그래왔듯이 밤마다 이 숲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 숲의 침묵을 조용히 내려다볼 것이다. 보통 한강 숲에 사는 해오라기가 한강 근처 버드나무 숲에 둥지를 틀었다. 그 수만도 무려 140여 개.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서식 밀도가 이 정도면 배고파 보채는 새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다. 어미는 좀처럼 먹잇감을 구하지 못한다. 새끼들만 남은 둥지 속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먼저 태어난 녀석이 동생을 먹어버렸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다만 먹이가 부족해서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는 결과가 아닐까 추측해볼 뿐이다. 여름은 풍요로운 계절이다. 강과 하천마다 물이 불고 생명들은 풍성한 한 시절을 맞는다. 알고 보면 사람도 자연의 질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냥하는 몸놀림이 총알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물총새. 목표물을 정한 다음 총알같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녀석의 사냥 비법은 속도다. 뛰어들어 사냥감을 잡기까지 속도가 150분의 1초. 부리가 물속으로 들어가 그 파장이 물고기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낚아채는 것이다. 사냥한 물고기는 나뭇가지에 내리쳐 기절시킨 다음 한 입에 삼킨다. 물총새와 사촌지간인 호반새. 역시 속도전의 명수다. 여름 숲에서 새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냥수를 자랑한다.
쇠제비 갈매기의 사냥술은 다이빙이다. 3, 4m 높이에서 물속을 조준하다가 표적이 보이면 그대로 곤두박질한다. 시력도 상당히 좋아서 높은 하늘에서도 물속에 있는 먹잇감을 정확히 본다. 바다에서 사는 새들 중엔 바다 사냥을 위해 몸 구조가 독특하게 진화한 새들도 있다. 슴새는 번식기를 제외한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생활한다. 슴새는 특이하게 발에 물갈퀴가 있다. 그래서 파도를 스치듯 바다 위를 누비며 떠오른 먹잇감을 낚는다. 항구와 고기잡이 배 근처는 갈매기들의 사냥터다. 이런 곳에선 비교적 사냥이 손쉽다. 녀석은 주로 물 위에 떠다니는 것들을 먹는데 죽은 물고기나 사람들이 버린 물고기 내장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갈매기는 항구를 떠나지 않는다. 열목어와 산천어가 사는 일급수의 차고 맑은 계곡.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까마귀가 있다. 녀석은 사냥을 위해 아예 물속으로 풍덩 뛰어든다. 계곡을 오르내리며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하며 물고기를 사냥한다. 이때 날개는 지느러미가 돼서 가파른 물살을 가른다. 물까마귀가 이렇게 물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물에 젖지 않는 깃털 때문이다. 다른 새들에 비해 깃털이 촘촘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물까마귀는 폭포나 벼락 및 바위 틈에 둥지를 튼다. 굳이 위태로운 장소를 택하는 것은 천적의 접근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새들의 사냥이 언제나 성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지략과 사냥술이 있어도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기도 하고 멋지게 성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숲에 살아남은 영리한 사냥꾼들의 활약은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 여름이 깊어가는 숲속은 곤충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된다. 사마귀의 포식 전략은 기다림과 위장술이다. 꽃대처럼 위장한 다음 곤충들을 기다린다. 앞다리엔 톱니바퀴 같은 가시까지 나 있어서 한 번 잡힌 먹잇감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사마귀는 움직이는 곤충이면 무엇이든 잡아먹는 육식성 포식자다. 심지어 짝짓기 도중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숲에는 사마귀도 피해갈 수 없는 덫이 있다. 거미줄은 직경이 0.01mm밖에 안 되지만 무척 질기고 끈끈하다. 일단 걸려들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다. 하지만 거미의 몸은 기름으로 뒤덮여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런 거미줄을 치고 사는 거미들은 대체로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걸려든 먹잇감이 움직이면 다리에 있는 감각털로 그물의 진동을 느끼고 다가간다. 그리곤 침을 놓아 마취를 시킨 다음 몇십 가닥의 거미줄을 뽑아내 포대기 두르듯 감싼다. 거미의 입은 먹이를 씹을 수 없어서 이빨로 찌른 다음 소화액으로 먹이의 체액을 녹여 먹는다. 황량한 모래 땅에도 곤충들이 산다. 일명 개미 귀신이라 불리는 애명주 잠자리 애벌레. 녀석은 모래 땅에 덫을 놓는다. 모래를 파서 깔때기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 이른바 개미지옥이라 불리운다. 개미지옥은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함정이다. 함정에 주로 걸려드는 녀석은 개미들이다. 한번 걸려들면 헤어날 길이 없다. 개미 귀신은 개미의 체액만 다 빨아먹고는 밖으로 내던져버린다. 모래 땅엔 또 다른 함정을 파는 녀석들이 있다. 참뜰 기랍잡이다. 황량한 모래 땅에 사는 곤충들은 바로 그 열악한 환경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살아남는다. 물은 생태계의 요란이다. 온갖 생명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낸다. 그 속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물의 생명력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성하는 무수한 생명들, 그들의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우리 강과 하천,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들이 살아간다. 그들 또한 엄연한 서열과 먹이 사슬의 질서 속에 있다. 얼룩동사리는 자기 몸집만한 물고기도 거뜬히 사냥하는 육식성 포식자다. 얼룩덜룩한 몸 색깔을 이용해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커다란 입으로 한 입에 삼킨다. 육식성 민물고기들은 커다란 입과 이빨을 주무기로 쓴다. 입이 크면 먹잇감을 한 입에 삼킬 수 있고 이빨이 날카로우면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베스도 큰 입을 이용해 먹잇감을 공격한다. 녀석은 먹성이 워낙 좋아서 물고기, 곤충, 새우 등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치운다. 베스는 미국이 고향인 외래 어종이다. 지난 1973년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가 토종 민물고기의 씨를 말리며 하천 생태계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
생태계엔 절대적인 강자도 절대적인 약자도 없다. 최상위 포식자들은 자신이 먹어치웠던 약자들로부터 역습을 당하기도 한다. 포식자들에게 늘 먹히기만 했던 금강모치. 그러나 녀석은 포식자의 치어를 잘도 찾아먹는다. 갈견이는 길쭉한 연가시 한 마리를 사냥했다. 하지만 너무 길어서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다. 둑중개는 같은 종족까지도 잡아먹는 포악한 육식어종이다. 녀석은 자갈과 비슷한 몸 색깔을 이용해 먹잇감이 방심하는 틈을 노린다. 꺽지의 사냥은 용이 주도한다. 커다란 몸집으로 일단 상대방을 주눅들게 한다. 그리고 목표물을 끝까지 따라붙어 목적을 달성하고야 만다. 육식성 민물고기의 대명사 쏘가리. 겨울잠을 깨고 나와 5월이 되면 얕고 자잘한 자갈이 깔린 여울지대에 알을 낳는다. 쏘가리는 최고 2만 개에 달하는 알을 낳는다. 낳은 지 약 일주일 후 새끼는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막 세상에 나온 어린 쏘가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부모가 물려준 기억에 의지해 새끼는 포식자로 성장한다. 바다는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세계다. 다만 그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갈 뿐이다.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대형 육식어류의 90% 이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바다 생태계는 그 규모의 방대한 만큼이나 다양한 생명들이 복잡한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바닷속의 또 다른 숲, 해조류에서 출발한다. 해조가 무성한 곳엔 그것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모여든다. 해조를 뜯고 사는 작은 물고기들은 육식어종들의 먹잇감이 된다. 참가자비는 육식을 주로 하는 상위 포식자다. 몸 색깔이 마치 모래벌을 그대로 입혀놓은 듯하다. 녀석은 모래볼로 사뿐히 내려앉아 감쪽같이 모습을 위장한다.
지렁이는 참가자미가 접근해 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 바다 생태계에도 뜻밖의 광경들이 포착된다. 쥐치는 몸집이 작고 느리다. 얼핏 먹성 좋은 불가사리의 밥이 될 것 같지만 껍질을 거칠게 만들고 지느러미 가시를 세우는 전략으로 오히려 불가사리를 공격한다. 강자와 약자들 간의 먹고 먹힘의 관계가 언제나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해파리는 단순해 보이는 생물이지만 바닷속에서 여러 물고기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때로 물고기는 해파리의 더듬이 속에서 몸을 숨기고 먹이를 유인해주며 공생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는 것이다. 아홉동가리는 작고 두터운 입술을 이용해 암초에 자라는 해조류를 뜯어먹는다. 망상어가 새끼를 가득 품었다. 망상어는 알을 낳지 않고 뱃속에서 새끼를 키워놨는데 한 번 낳을 땐 최다 40마리까지 출산한다. 새끼가 나올 때쯤 볼락은 망상어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망상어가 새끼를 낳기만 기다린다. 볼락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여덟 개의 발로 바다 곳곳을 누비는 문어. 순식간에 몸의 빛깔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어 바다의 카멜레온이라 불린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촉각과 촉수가 발달돼 있다. 삼천바리는 팔과 가시의 촉각을 이용해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말미잘은 촉수를 이용해 사냥한다. 먹잇감이 촉수에 닿으면 촉수 끝에서 독을 품어내 마비시켜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한다. 말미잘의 긴 촉수에 한 번 붙잡히면 여간에선 벗어날 수 없다.
큰 비가 지나고 하천에 물이 넘치는 계절. 물새들이 배불리 포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하천의 경사면을 지키고 서서 급류를 거슬러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용케 살아남은 물고기들은 사력을 다해 험난한 여행을 계속한다. 하지만 또 다른 포식자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쇠백로는 물속에서 노란 발을 떨면서 물고기를 유인한다. 황새는 작살처럼 날카로운 부리로 얕은 물속 먹잇감을 내리찍는다. 외가리는 긴 목을 구부리고 있다가 먹이를 본 순간 목을 뻗어 창살 같은 부리로 찌른다. 저 새는 주걱 모양의 넓적한 부리를 갖고 있다. 녀석은 물속을 이리저리 휘저 부리에 걸려드는 것들을 잡아먹는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부리에 물고기가 채일 때까지 사방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 녀석의 사냥 모습은 마치 춤을 추듯 종횡무진이다. 가을이 깊어가면 철새들이 대군단을 이루며 서해안 갯벌로 날아온다. 단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온다.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는 도요 물대새들은 중간 기착지인 서해안 갯벌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겐 서해안 갯벌의 존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뻘 속에 개와 갯지렁이를 주로 먹는 도요새들은 뻘 속에 집어넣기 좋도록 부리가 길고 가늘다. 뻘 속 생물의 움직임도 감지할 만큼 부리 끝의 감각도 예민하다. 심지어 같은 도요 물대새들끼리도 먹이가 있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각각의 부리 형태와 길이가 조금씩 다르게 진화했다. 알라꼬리 마도요는 아래로 길게 휜 부리를 이용해 뻘속 깊이 숨어있는 큰 개들을 찾아낸다. 뒷부리 도요는 위로 길게 휜 부리로 작은 개를 찾아낸다. 몸집이 큰 민물 도요의 부리는 갯지렁이를 집어내기 좋도록 적당히 길고 단단하다. 왕눈 물대새는 갯벌 위로 기어나오는 갯지렁이를 쪼아먹기 때문에 부리가 짧다.
살아남아야 했기에 그들은 스스로의 모습까지 바꿔낸다. 그래서 본능은 강인하고 생명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간다. 일생을 먹고 먹히며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의 세계는 얼핏 잔인하고 냉혹하기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산하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그 은밀한 사건들이 한국의 생태계를 완성시켜 나간다.